자, 여러분,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모르는 것이 그게 어리석음의 근원이야. 그래서 현대 정치, 외국교, 경제, 교육 모든 게 다 마음이거든. 마음이 근원이야. 지혜를 가리키려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헛발짓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안다고 또 착각을 해요. 보이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이게 맞다고. 그래서 제가 위대한 이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괴리가 있는 게 바로 그 차이예요. 나는 마음을 보고 얘기하는데. 일례로 이재명 대선 후보 이번에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터에 가서 내상을 입었으니까 에너지가 다 오라장이 다 끊겼어. 마음 에너지가. 수치가 정말 거기서 피를 질질 흘려. 그 마음의 피는 뭐예요? 수치가 막 나와. 그래서 그분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걷잖아요 요즘. 뭐 막 술 취한 것처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치가 많이 올라오면 사람이 판단력도 흐려지고 냉철하지가 않고 실수의 행보를 많이 하게 돼 있다고. 그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초등학생을 밀쳤다, 길 가는 사람한테 욕설했다고 쫓아가서 막 얘기를 하고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식당에서 거부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수치가 심하면 거부당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피가 질질 흐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러겠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느끼는 거야. 왠지 거부감이 들어요. 수치 파동이 많이 나오는 사람. 대부분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쉬어주는데 국내에도 잘 안 있잖아. 외국 가잖아. 아예 그냥 공기 자체를 바꾼 거야. 여기 있으면 그 아픔이 자꾸 느껴져.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에 가서 이렇게 아예 그냥 상처가 좀 아물 때까지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렇게 지지율 높았던 것만 생각해. 눈에 보이는 정보만 갖고 판단하는 거지. 지금 민주당이 열세인데 이 사람이 등판 안 하면 질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그분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 왜? 맨 앞에 쓴 사람이 표를 지고 있고 맨날 구설수에 올라와. 그러면 힘이 나겠어? 그 밑에서 지방선거 운동하는 그 민주당 당원들이 힘이 나겠냐고. 다 그냥 저 사람도 지는데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의기소침해지면 지는 것이요. 그 민주당은 그게 문제죠. 자꾸 의존하려고 할 때 필패. 그냥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그냥 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픔을 느끼면서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박수쳐요. 멋있다고. 이재명 후보가 차라리 쉬고 이번에 상대 당에 공격당해서 벌을 받았어. 벌을 받아 그냥. 그 아픔을 다 견디는 걸 보면 지지자들은 박수 보내고 나쁘다고 안 해 결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오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벌 안 받아. 그럼 그 사람 착한 사람인가? 나라 정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나오게 되고 인간이 하는데 질타받아.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에 패배했으면 그 아픔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표를 준단 말이야. 그 약자의 아픔을 보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잘했어. 천막 당사 줬잖아. 여자가 약한 여자가 천막에서 자겠다 딱 했을 때 약자 인정한 거야. 천막당사. 그때 그 무슨 부정부패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역전시켰잖아. 선거에서. 약자는 인정해야 돼. 우리가 졌음을. 그리고 그 아픔을 느끼고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이종군. 이럴 때 박수 받는 거야. 근데 절대 인정 안 하고 뭐 졌자 했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머리통을 그냥. 그래서 지는 거야. 그리고 검수 완박이나 통과시키고 진 거 인정 안 하려 또 이겨버릴 먹으려고 하고. 오늘 이재명 후보 이용하려고 하다가 민주당도 힘들고 이재명 후보 만약에 이번 떨어지면 떨어지기 십상이요. 저렇게 처맞고 있는데 내가 아파요 가슴이. 나는 그분도 되게 똑똑하고 인재라고 생각하거든. 대통령 후보였다는 사람이 구에서도 나와서 국회의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위축되는 거잖아.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어리석잖아. 구름이 모이면 비가 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맑은 하늘 쳐다보면서 저기 조각구름을 봐. 마음을 보는 사람. 저게 이제 모일 거라는 걸 보고 비 올 거다 하는데 맑은 하늘 지금만 보고 그냥 지금 같을 거야. 마음은 항상 후속타로 와요. 현재 마음이 미래를 만드는 거여서 현재 마음을 보는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대충 알고 대비하는데 그걸 안 보고 참 답답하죠.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그래. 교육감 선거에서 막 욕을 했대. 미친 X라고. 그랬더니 또 평론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평론해. 너무 오랫동안 교육계에 있다가 선거를 하려니 실수를 하는 거라고. 아니 교육감 선거에 교육자 입에서 욕이 나왔어. 이게 얼마나 교육계의 무지를 얘기하는 거야. 교육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내 모습, 행동, 생각, 말이 보여지는 대로 가르치는데 사람은 급할 때 본심이 나오거든? 싸울 때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할 때 본색이 나오는 거야. 인격이 지혜야. 인격이 마음이 인격이고 마음을 알면 인격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어리석음을 면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쌍욕이라도 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걸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쌍욕해서라도 엄마 아빠를 이기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잖아.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예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왜 제가 질타를 했느냐. 법에 위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죠. 그분들이 똑똑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고 리더야. 그러면 교육정책도 수립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교육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거짓으로 이걸 이용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가짜로다가 다른 사람이 대필해서 그거를 써줬고 뭐 논문이든 아니든 거짓을 가르쳤잖아. 그리고 위조하고 표창장. 그러면 어떻게 가르친 거야? 자기 자식한테만 가르쳤어? 모든 청소년들, 모든 학부모, 서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야. 이렇게 기득권이 되면 우리처럼 조작하고 거짓하고 수학과 방법을 안 가리고 좋은 대학 보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잘 사는 거다. 그러면 상류층이다. 이걸 가르쳤잖아. 그래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까? 참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이걸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좋은 대학 가고 지식만 머리에 많이 들으면 그게 잘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잘 삽니까? 우리 기득권층 상위층 분들한테 묻고 싶어. 행복하냐고. 멋진 게 잘 사는 삶이란 저한테 누가 질문했더라고요. 이런 삶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 저렇게 살고 싶어. 너무 멋있다. 인생은 저런 거야. 막 희망이 솟고 따라가고 싶고. 가장 못 사는 삶이란 한심하네 한심해. 너같이 살기 싫어. 너를 보면 아주 수치가 올라와. 이런 말이 나올 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마음을 몰라서. 마음을 몰라. 수치를 몰라. 수치심이 마음이죠. 그쵸? 어떤 게 수치고 어떤 게 수치가 아닌 줄 몰라. 서울대학 간 거는 자랑스럽고 저 지방대학 가거나 대학 못 간 건 수치라고 여겨. 그게 왜 수치예요? 거짓이 수치고 진실하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지. 학력이 없고 일천에도 진실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마음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개판이 된 거야. 그래서 교육이 그 지경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수치를 모르다 정신이 다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제 외교에 이해를 못하는데 외교도 미국이 이제 서서히 강대국주의를 놓을 거야. 이제까지 강자 마음을 썼다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자 마음을 쓰다 보면 처음엔 무서워.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렵고. 하지만 그 마음을 쓸 수 있어야 쓰다 보면 강대국이 되는 거야. 끊임없이 약자 마음을 쓰면 지금 당장은 이익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 않고 편해. 중립 외교를 하는 게 지금 당장 너무 무서워. 망할 것 같고 너무 두려워. 그걸 뚫어야 강대국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어떻게 강자가 됩니까? 약자가 되지. 마음 안에서 먼저 강자 마음을 쓰면 현실도 강자가 되는데 마음의 강자를 쓰는 건 되게 어려운 거야. 왜? 약자의 아픔을 먼저 인정해야 되거든. 약자인데 그래도 홀로 서겠다. 물소의 뿔처럼 혼자 가겠다. 딱 느껴야 되는데 그때 엄청 두려워요. 처음에는 좀 처맞고 아플 수 있어. 하지만 꿋꿋하게 하다 보면 스위스 중립국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러니까 갈등이 없잖아. 분쟁이 없잖아. 편안하잖아. 평화로워. 스위스 가면 공기가 평화요. 아주 그냥 내리를 쓰는 것보다 평화 이래. 근데 누구 친미, 친중 누구랑 가까운 건 누구랑은 멀어지는 거라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가까워지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사람과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생기면 안 들어주면 나 버릴까 봐 두려워서 다 해다 바치게 돼 있어. 또 멀어지면 네가 우리 멀어지고 미워하지? 하고 공격당하게 돼 있어. 둘 다 살기거든요. 미국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당당했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성령의 인도로 많이 건국된 나라. 즉 영의 인도는 사랑이거든. 기독교의 모토인 사랑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는데 지금은 어때요? 도와주는 나라보다는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뺏어가는 나라로 인식을 많이 해. 중국과 러시아 약화돼. 러시아 약화되는 거 봐요. 뺏는 마음 썼잖아. 남의 영토를 그냥 침입해서. 그러면 이때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게 뭐냐? 강자가 되는 거. 써야 되는 거야. 강자 마음을. 홀로서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큰일 날까? 전쟁 날까? 의지하면 전쟁이 안 납니까? 날 것 같으면 나는 거야. 그건 다 하늘의 뜻이에요. 전쟁이 나고 안 나고는. 정치도 그래요. 여러분 민주당 폭망하는 거 봤잖아. 검수 완박해서. 약자 마음 썼잖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모든 게 다 알아서 신성이 본래가 조정하는 걸. 악착같이 하다 지금 어때?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준 게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커졌잖아. 그냥 내가 할 일을 딱딱 하면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갈 걸. 그 마음이야. 그래서 정치도 마음을 알아야 돼. 경제도 마찬가지죠. 왜 집값 잡겠다고? 그 순간 이미 집값을 못 잡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잡겠다고 하면 저만치 도망가. 내가 억압하면 더 반항해. 마음의 원리야.
그걸 모르고 잡겠다고 하고 뭐 법을 계속 만들어. 잡았어 그래서 더 많이 뛰게 했지. 내비둬야 돼. 힘을 빼. 그럼 처음에는 막 난리치는 것 같아 집값에. 그걸 여유있게 자 바라봐주고 그냥 허용하고 있으면 저절로 날뛰다 가라앉는 걸. 아주 약간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뉴스도 내보내면 안 돼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니까. 뉴스 언론개혁도 그래서 해야 돼요. 국민이 알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뉴스 꼭 알아야 될 거 빼고 위험한 거 빼고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마음을 민심을 자극해서 경제도 더 폭망. 모든 게 폭망시키는 거야. 마음의 원리인데. 교육도 마찬가지야. 머리로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나? 요즘이나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지.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어땠어요? 아이고 엄마들은 다 까막눈이었어요. 근데 6.25 사변 나고 우리 까막눈 엄마들이 일으켜 세운 거야. 행상도 하고 해서 악착같이 일하고 독일에 광부 파견되고 서독에 간호사 가고 잘 살겠다는 그 마음이 일으킨 거야. 마음이. 그때 무슨 교육 수준이 높았어. 생각해봐. 우리가 자원이 있어. 인구도 엄청 중국처럼 떼서리처럼 많지도 않고 국토는 요만하고. 한강의 기적은 마음의 승리인 거예요. 잘 살아보자. 아니 새마을 운동할 때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청소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노래하고. 그게 무슨 저러해서 잘 살겠어? 마음을 고취한 거죠. 우리 모두 하나로 잘 살아보자. 이 마음 하나로 단결하니까 안 될 게 어딨어. 잘 살아졌는데 이제 그 마음의 원리로 그렇게 한 걸 모르고 이제 살만하니까 찍고 까불르고 싸우고 다시 단결하고 마음을 보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교육 많이 받고 유학 가면 된다고. 유학 같은 소리 안 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 두고 봐. 무슨 유학을 미국을 가고 어디를 가고. 소용없어. 개나 소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게 유학이 됐어 요새는.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졌어. 경제도 성장하고 교육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떤 수치를 떨고 있는지 위정자들이나 윗분들이 하나도 안 봐. 그럴 때는 국민들이 가르쳐줘야 돼. 질타하고. 국민 중에 분명히 깨어있는 분들이 있거든. 마음을 알고 진짜 양심이 살아있고 인격이 뭔지 알고 수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위정자들이 성, 수치 이게 좀 만지고 아이 뭐 어때?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 그럴 거야 남자들.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게 능력이야. 인격이 능력이에요. 수치를 아는 게 능력이야.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자기 아랫사람을 특히 여자를 막 만지고 희롱하고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이 돼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게 지혜예요. 순수하고 맑은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지. 여러분 생각해봐. 이제 지식이 암만 많아도 위급할 때 지식이 쓰이나.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대생이 성폭행하려는 남자한테 이랬대요. 아저씨 저를 폭행해도 괜찮지만 전 에이즈 환자예요 이랬대요.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도망갔대. 그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주나?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나. 영이 맑은 학이야. 마음이 맑고 순수한 학이. 어떨 때 저 사람이 두려울 줄 알고 얘기하잖아.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건 우리 조상님들이 마음이 되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분들이었어. 그 마음 하나 순수하게 자식 잘 되라는 정성 어린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와서 마음을 무시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갈림길이에요. 다시 선진국으로 치고 올라가느냐 망하느냐.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결단코 망해요. 근데 마음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정치하고 마음으로 경제를 보고 마음으로 교육하고 마음으로 모든 걸 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지도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걸 알리려고 제가 위대한 이슈도 하고 채널을 통해서 교육의 틀을 부숴라에서는 교육을 마음으로 풀어주고 노래를 마음으로 풀어주고 버럭해라에서는 온갖 사소한 그 생활상의 어떤 마음 보는 힘을 길러주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마음을 좀 봅시다. 자, 제가 머리 한 말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로움의 시작이고 마음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원이다. 이걸만 명심하면 뭐 그게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사회나 나라나 전부 안전해. 인류나 다 안전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엄마 물러가요. 안녕.